늘 일상에 좀 쫓기는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도 이게 개인적인 시간을 좀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서는 조금 시간적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제일 하고 싶었던 제 인생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가 클래식 기타를 다시 배우는 거였어요. 어린 시절에 관심은 있었으나 그것이 나의 일이 되지 못했던 어떤 나의 꿈에 대한 새로운 도전 이런 건 것 같은데, 가지 못한 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씩 실현해 가고 있는 65세 박선미라고 합니다. 저는 온유라는 놀이터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그래서 매우 신난 윤주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일상에 좀 쫓기는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고, 주말이 되면 저희가 낀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남편도 많이 돌봐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좀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서는 조금 시간적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제일 하고 싶었던 제 인생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가 클래식 기타를 다시 배우는 거였어요. 근데 이 온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래식 기타를 접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나이대에 접어들면은 우리의 노후를 어떤 걸로 채워나갈까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행복한지 이런 자기를 많이 관찰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머뭇거리고 그랬었는데 조심스러움이 너무나 안도하는 마음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이곳에 오면은 정말 제 인생의 즐거운 것들을 많이 채울 수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취미 생활이란 저를 만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 세대는 항상 가족, 사회적인 역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저만을 주장하는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취미 생활은 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취미를 더 사랑하고 꾸준히 한다는 게 무슨 억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온유에 오면은 정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또 음악을 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관심은 있었으나 그것이 나의 일이 되지 못했던 어떤 나의 꿈에 대한 새로운 도전 이런 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음악에 대한 관심과 또 그 길을 가고 싶었던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그 길을 가지 못했잖아요. 가지 못한 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클래식 기타를 3년째 연습을 하면서 선생님하고도 자주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클래식 기타를 오랫동안 연습을 하려면 몸에 힘을 빼는 거, 손가락에 힘을 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거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하나하나씩, 열정이 앞서서 과하다 보면 몸을 다쳐요. 그래서 저는 내려놓음을 배웠다고 할까요?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데뷔를 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그런 내려놓음,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취미 활동이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타는 좀 다른 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죠. 이 나이에 새로운 악기를 시작한다는 거, 처음 잡아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 악기를 내 몸에 익숙하게 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데, 몸도 힘들고, 그런데 좀 더 즐긴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내가 이 기타를 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거나 아주 능숙한 연주를 한다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새롭다라는 거, 운지법을 하나 배우는 것도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기타 음악이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또 기타 배우시는 분들하고 또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더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그 전과는 다른. 네.
제가 7080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통기타로 노래 반주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걸 안 하면 멋진 대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게 참 멋있어 보여서 일단 기타란 악기는 하고 싶은데 불행히도 제가 음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하면서 반주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대 금지된 장난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로망스라는 곡이에요. 띵띵띵띠리리리리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연주하고 싶다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클래식 기타를 이제 처음에 선택을 했고요. 그러다가 빠져버렸죠. 그 이후로 제 인생 버킷리스트 1위로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거의 35년 됐을 때 제가 좀 시간이 자유로워졌을 때 제일 먼저 선택한 거죠. 온유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악기가 내 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더 모르겠고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건 주변에 이렇게 기타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분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저도 이제 조금은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특별할 것이 없는 그냥 일상의 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요. 물론 일상의 하루도 너무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 여행을 떠나는 거는 더 좋잖아요. 사실은 이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완전히 이제 붙어서 지내잖아요. 그럼 월요일이 되면 이제 다 출근하고 이러고 나면 혼자가 되거든요. 기타를 하면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기타가 저의 기쁨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시간, 어떤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기타 수업을 통해서 저희 둘이 알게 되고 새로운 또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낭독 독서 모임이라고 할까요? 저희 둘이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몇 명이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오전이 바빠요. 하지 못할 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책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되게 활기차게 맞아요. 의미 있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월요일에 저희가 만남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월요일을 설레임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선생님께서 악보를 주시면 집에 가져와서 이 악보를 보면 막막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마디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쯤 되면 한 장 정도의 소품은 익히게 돼요. 그래서 나도 해낼 수 있다라는 성취감이 저한테는 참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제 뭐라 그럴까, 인생에 꺼내서 즐거울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보석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 스페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길에서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거 들으면은 막 괜히 막 벅차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가까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클래식 기타를 배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좀 늦게 시작한 도전이었는데 그게 늦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 어떤 도전한다라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 제가 뭐 소리로서 성취감은 못 느끼지만 그냥 그 길을 쭉 3년 동안 갔다라는 성취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기타라는 게 저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 클래식 기타는 반려악기이자 제일 친한 친구예요. 어느 순간 활동이 제한이 되는 나이도 오겠죠?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사실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제 옆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 친구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은 기타 치지 않고 제 보면서 대화할 때도 있어요. 제가 조금씩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품이라도 조금 더 다듬어서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가 저만의 작은 어떤 블로그를 만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 활동들을 모으는 그거 관련된 글을 쓰고 싶은 게 제 작은 또 버킷리스트인데 그거를 이 클래식 기타와 함께 하고 싶어요. 저희 엄마가 96세신데 실버타운에 계세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90세 이상, 100세 이상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저를 보면 아유 젊어서 좋겠다. 너무 예쁘다. 젊어서 뭐든지 못하겠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여기 오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인데 거기 가면 너무나 젊고 예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지금 혹시나 어떤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할 때 좀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예쁘고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나이라는 거죠. 못할 게 뭐 있어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데요. 나만의 행복함을 찾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오세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려면 운동화부터 신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일단 와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이거 무슨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마음을 좀 가볍게 가지고 클래식 기타를 한번 만나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선생님들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2년 전 자기 사진을 한번 보면은 저도 느끼는데 2년 전에 제 사진과 모습을 보면 이때 이렇게 젊고 예뻤었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2년 뒤에 또 지금을 보면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늦었다라는 건 없는 것 같고 뭐든지 시작하면 얻을 것이 있고 기쁨을 주는 것이 있으니까 망설이시지 마시고 오셔서 아마 기타를 품에 안고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악기이고 아름다운 악기이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악기인지 아실 것 같으니까 겁먹지 말고 도전해 주셨으면 저를 보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나이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